네, 안녕하세요. 잘 앉으세요. 네, 천천히 하세요. 자, 수업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겸이고요. 다이어트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1 첫 번째 수업 시작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OT에서 그냥 삶에 대해서 약간 꼰대스럽게 좀 긴 이야기 했었어요. 오늘부터는 조금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과 운동 중요한 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식단과 운동 각각에 대해서 중요도를 배분할 때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시나요? 객관식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식단과 운동 80대 20, 그러니까 8대 2죠. 6대 4, 5대 5, 4대 6, 2대 8.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7대 3이요) 네, 그럼 좋아요. 네, 이런 창의적 생각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분류하기 위해서 굳이 그 안에 안 넣은 거지만 7대 3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 네, 4번이요. 4대 6. 운동이 좀 더 중요한 거네요. 그럴 수 있어요. 5대 5도 있네요. 아마 영상으로 강의 보시는 분들도 나름 답을 하나씩 정했을 겁니다. 네. 만약에 선생님한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8대 2. 그만큼 선생님이 지금까지 공부한 걸 봤을 때 다이어트를 할 때 이 영양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결론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선생님의 주장이자 가설입니다. 어떤 확증적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 중요하죠. 그런데 식단이 꼭 갖춰져야지 이런 다이어트가 건강하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질문이 틀렸다고요. 식단과 운동 중요한 거 알겠는데 중요한 변수 하나가 빠졌다고 말할 겁니다. 그건 바로 잠이에요.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200으로 잡은 거죠. 40%, 10%, 50%의 비율입니다. 이걸 다시 해석해보자면 식단과 운동을 합친 것만큼 수면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수면이 망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식단과 운동을 잘 해도 만점을 받을 정도로 잘 해도 다이어트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하거나 또는 제가 지금 과장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전문가들 중에서 식단과 운동 얘기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수면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수면이 식단과 운동을 합친 것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도 다이어트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야, 수면이 이것만큼 중요하다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명확하고 지금 저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이어트 연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몇 편의 강의를 통해서 수면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건 말건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봐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보통 강의가 길면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켜놓고 뒤쪽은 잘 안 보거나 스킵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결론부터 가져왔어요. 이것만 보고 스킵해도 괜찮아요. 자,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고쳐야 되는 것은 수면이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해선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적어도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학생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 반드시 고쳐야 돼요. 반드시 최적화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자느냐? 매일 꾸준하게 8시간 이상을 푹 좋은 퀄리티로 자야 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가실 학생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다만 선생님이 이어서 이게 왜 중요한지 또는 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 보세요. 선생님이 잠을 잘 못 잤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대표적으로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씩 오늘 살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장기 또는 요소 중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뇌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약 25%,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뇌에서 사용해요. 뇌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나 어떤 재료들을 활용하는데, 그렇게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대사 부산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신경에 독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도 또는 좀 실수를 하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런 노폐물들의 대부분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 단백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뇌 노폐물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이것 말고 타우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은 베타 아밀로이드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우리 뇌에서 생기는 쓰레기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나와요. 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도 있고 일반 쓰레기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있죠. 네. 그럼 우리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나요? 네. 버리죠. 언제 버려요? 저녁에요.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다를 수 있지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 일반 쓰레기 봉투나 담아가지고 집 앞에다가 내놓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내놓고 나면 쓰레기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수고스럽게도 우리가 자는 동안에 늦은 밤에서 새벽 사이에 이 쓰레기를 가져가시죠. 그리고 환경 미화를 해주시는 분들 또는 환경 미화를 한 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특히 새벽에 이런 것들을 청소해서 지나갑니다. 이런 현상이 도시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작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수거이자 환경 미화 작용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글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다뤄진 게 2012년이니까요. 이 논문 때문이었는데 이때 이 글림프 시스템, 그러니까 뇌 척수액을 통해서 우리 뇌가 청소되는 작용들이 있다, 그런 기전이 있다는 게 주목받았어요. 그 뒤로 약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청소 기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의 핵심은 신경 악유세포입니다. 이 신경 악유세포는 굉장히 유동성이 큰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특히 깊게 자는 동안에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수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 뇌 안에 여유 공간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 사이를 여기서 만들어진 뇌 척수액이 쑥 훑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문 밖에 내놓아져 있던 노폐물들, 쓰레기들을 뇌 척수액이 쑥 훑고 지나가면서 수거하고 거기를 청소해 나가요. 언제? 우리가 자는 동안에요. 이게 평소에 이제 우리 뇌에 있는 혈관들이고 뇌 표면과 뇌 안쪽의 이미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깊게 잘 때 이 초록색이 아까 말했던 뇌 척수액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혈관 바깥을 따라가지고 이 뇌 척수액들이 쑥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아까 전에 노폐물들, 그런 것들을 청소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의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자면, 깊게 자면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씻겨져 나가요. 우리가 아침에 되게 잘 자고 일어났을 때 되게 머리가 맑고 개운한 느낌 중에 하나가 여기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잘 때, 깊게 잘 때 밤마다 뇌에서 청소가 일어나는데 반대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서 또는 충분히 못 자서 뇌 청소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까 제가 베타 아밀로이드는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 단백질들이 일단 쌓일 겁니다. 주로 시냅스 사이에 생겨요. 근데 얘들이 많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플라크라고 해가지고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기 덮다 보면 신경세포들인데 이 친구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여기가 죽게 돼요. 죽을 사자를 써서 신경세포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신경세포 한두 개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많아지다 보면 최종적으로 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선생님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뇌졸중, 뇌 혈관이 막히거나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쓰러지거나 그 뒤로 뇌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어떤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 이거 외에도 다양한 퇴행성 뇌 질환들이 있어요. 우리가 치매라고 보통 익숙하죠. 이런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최근 10년 사이 연구를 통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뇌에 쓰레기가 생기는데 우리가 잘 때, 특히 깊게 잘 때 이걸 청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하면 반복되다 보면 쌓이고 찌꺼기가 쌓이고, 그리고 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 세포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면 그 뇌의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뇌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다이어트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우리의 몸은 세포의 집합이다.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져야지, 아니면 세포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고 최적화해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대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살이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에 문제가 생긴다. 뇌에서 많은 호르몬 신호들이 일어나고 어떤 결정들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는데, 감정도 일어나죠. 근데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다 망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잠을 잘 못 잤을 때 두 번째 문제는 대사량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기존의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보통 말할 때 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막 해주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식단 운동 열심히 해도 잠을 똑바로 못 자면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첫 번째 키워드는 렙틴입니다. 렙틴은 우리의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의 이제 뇌 시상하부에 작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효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 대사량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렙틴 분비량이 정상 수치보다 떨어지면 식욕은 올라가고 대사량은 떨어집니다. 이걸 이해한 상태로 한번 논문 하나 소개할게요. 2004년에 나온 되게 중요한 논문인데요. 그때 약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알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수면과 호르몬 사이의 관계, 특히 우리가 다이어트 관련된 호르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논문 전체를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논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다뤄볼게요. 이게 평균 수면 시간이에요. 평균 밤 수면 시간입니다. 그리고 렙틴, 통계적으로 몇 가지 조정을 한 렙틴 수치예요. 자, 잠을 6시간 잤을 때, 6.5시간 잤을 때, 7시간 잤을 때, 8시간, 8.5시간, 9시간. 밤에 이렇게 잤을 때에 따라서 렙틴 분비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값들을 이해해 볼게요. 어때요? 증가하죠. 양의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잠을 6시간 잔 사람과 9시간 잔 사람의 차이도 보이고, 이게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뭐가? 렙틴 분비량이. 이거 하나 볼까요? 또 여기서 재밌었던 건 이건데요. 평균 밤 수면 시간을 렙틴과 비교할 때 5시간 자는 그룹이랑 8시간 자는 그룹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잠을 3시간 덜 잔 사람들은 렙틴 분비량이 15.5% 적었어요. 잠만 바꿨을 뿐인데 렙틴 분비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대사량이 떨어졌겠죠. 자, 그래서 렙틴 관련해서 이런 흐름이에요. 렙틴 분비량이 떨어지면 두 가지 경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세포 활성 저하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식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에너지 대사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 잠 잘 못 자면 우리 활력 떨어지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잠 잘 못 잔 다음 날 뭐 4시간밖에 못 잤다거나 거의 못 잤다거나 또는 잠은 잤는데 깊게 못 잤을 때 다음 날 움직이기 싫어요. 운동하기 싫어요. 운동을 해도 활력이 떨어져요. 의식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렙틴 분비량이 떨어지고 나면 평소보다 그러면 무의식적 영역, 의식적 영역 둘 다 이 경로를 통해서 대사량이 감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이어트를 할 때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식욕 이상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식욕을 조절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고 대표적으로 식욕 높여주는 호르몬이에요. 위에서 분비되고 뇌에 작용해서 우리가 배고프다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논문에 나오는 또 다른 데이터인데요. 아까 렙틴에서 다뤘으면 이번엔 총 수면 시간과 그렐린 사이의 분비량, 상관관계를 비교했어요. 여기 보면 총 수면 시간이고 4.5시간에서부터 쭉 늘어나서 8시간 잤을 때 그리고 세로축은 그렐린 농도예요. 한번 볼게요. 선을 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요동치는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방향은 음의 상관관계예요. 자, 다르게 말하면 수면 시간이 적을 때 그렐린 농도가 제일 높았으며 이게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그렐린 농도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배가 더 고프고 여기 있을 때 배가 더 고팠던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총 수면 시간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사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잠을 잘 못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또는 잠을 잘 못 자는 기간 동안에 보면 식욕이 터져요. 무언가 더 먹고 싶어요. 배가 더 고프고 먹어도 잘 배가 안 불러요. 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는 과학이에요. 자, 그런데 그렐린 위에도 몇 가지 더 봐야 돼요. 렙틴이 분비되면 우리가 포만감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데 우리가 잠을 잘 못 잤을 때 우리 뇌에서 보상, 쾌락, 쾌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다는 열망이 더 증가합니다. 이런 충동이 더 증가해요. 다르게 말하면 보통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물질들, 우리가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끊는 게 어려운 물질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설탕이나 밀 같은 것들 또는 다른 약간 약물이나 담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 중독을 유발하고 높은 쾌락, 높은 보상을 주는 이런 물질들에 대한 열망이 잠을 잘 못 잤을 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 어떤 음식을 더 먹고 싶으냐 보니까 고탄수화물 식품, 고당분 식품에 대한 열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우린 이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잠 못 자서 식욕이 막 올라갔을 때,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들이 어떤 건지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과 이성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통제가 잘 안 돼요. 예민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더 커지고 잠을 잘 못 자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잠을 잘 못 자서. 왜? 생리학이에요. 다이어트는 과학이라고. 잠을 잘 못 자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는 식욕을 조절하는 게 어려워진다. 다이어트는 의지의 싸움이다. 아니요. 과학이 먼저예요. 다이어트 할 때 의지 중요한 거 알겠는데 과학이 먼저입니다. 생리학, 몸에서 생명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과학이 먼저라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잠을 자는 게 왜 중요한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체지방 분해가 감소합니다. 점입 가경이죠.
갈수록 재밌어져요. 심지어 체지방 분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이어트가 곧 체지방 분해인데 체지방 분해가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는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어떤 코르티졸은 fight or flight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거나 어떤 긴박한 자극이 있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더 살아있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들고 또는 에너지를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얘가 있으면 보통 체지방이 분해되거나 몸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활성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얘가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은 맞지만 얘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때쯤에 얘가 자동적으로 분비량이 증가해요. 왜? 우리가 깨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나오고 줄어들고 이런 밸런스가 있는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성적으로 불필요할 때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혈액속 농도가 높아져 있으면 이걸 만성 고코르티졸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오히려 우리가 원래 얘는 체지방 분해를 자극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체지방 분해가 어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렙틴, 대사량 올려주는 호르몬인데 얘가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네 번째 문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체지방 분해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기타 문제들은 제가 다 묶어버렸어요. 첫 번째, 면역력 저하. 대표적으로 감기가 있죠. 잠을 덜 자면 감기에 더 쉽게 걸린다. 또 다른 거 얘기 들어볼까요? 암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Natural Killer Cell이라는 게 있는데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기능과 작용이 떨어집니다. 왜? 잠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면역이라는 거는 염증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염증들을 처리한 작용들도 떨어지죠. 네. 질병 위험 증가합니다. 어떤 질병들인지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정신질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면.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 뭐가 있죠?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 여포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남성부터 볼게요. 남성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떨어집니다. 정상 수치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피로 더 쉽게 느끼고 기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자수가 감소하고 기형 정자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근육 늘리는 거 좋아하시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운동을 해도 결과가 덜 나온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꼭 주목해 주세요. 이런 여성 호르몬들의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월경 이상, 난임, 불임 리스크 증가하고 유산 리스크 증가해요. 자, 그리고 피부 노화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부가 계속해서 바뀌고 생성되고 재생되는데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면 피부 노화가 가속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 빼고도 앞에서 말했던 뇌, 대사량 감소 이런 문제들 다 보고 있으면 우리가 잠을 똑바로 자지 못하면 대사를 개선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쁜 얘기만 했지만 다르게 말해보자. 잠을 충분하게 잘 자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복습할 겸 따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여기 적지 못한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히 나의 직감으로 나의 선호 때문에 아니야, 나 4시간만 자도 돼, 나 5시간만 자도 몸 잘 만들어지던데 선택하세요. 상관없어요. 다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생략을 이해한다면 또는 연구를 이해한다면 또는 다음 영상들을 본다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이걸 이해하게 된다면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다이어트는 과학이니까. 다이어트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멋진 거죠. 다시 결론입니다. 잠부터 고치세요. 식단 운동 시작하기 전에 잠부터 고치시고 그리고 고칠 때 솔직히 말하면 잠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고칠 수가 없어요. 3개월은 봐야 됩니다. 3개월 이상 동안 기존의 수면 패턴이 있을 건데 그 수면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어제까지 엉망으로 자다가 내일 바꾸는 게 힘드니까 3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잠, 습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매일 8시간씩 푹 자야 된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될 정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5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 또는 연인에게 알려주세요. 링크 보내주세요. 왜? 그 사람들한테 이게 미칠 영향이 어떤지 상상해보세요. 최혁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 조심히 가세요.